지속 가능한 콘텐츠 사업가라는 책 7장에 나와 있는 내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찍는 것 같아요. 왜냐면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들을 다 찍고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고요. 지금 7장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번 챕터의 이름은 나의 콘텐츠 사업은 진행 중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첫 번째가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디자인. 사실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디자인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디자인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거냐라는 거예요. 디자인. 어느 정도의 모습까지 내가 보고서 할 거냐. 이 디자인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상품 아니면 자기의 어떤 교육 콘텐츠 이런 것들을 공지를 만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데 온라인에다 올려놓고 블로그에다 올려놓고 사람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디자인이 정말 엉망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독성도 신경 쓰지 않고 색깔도 뭔가 잘 보기 어렵게 해놨다거나 아니면 아무튼 세련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럼 이제 물론 내가 그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그 이상의 품질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내가 이제 그런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일을 할 거라면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디자인에 관련된 책을 본다든지 디자인 박람회 같은 거를 참여해서 살펴본다든가 내 스스로가 나의 눈높이를 높여놓을 필요가 있어요. 높아져야지만 내가 그만큼의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책에도 써놓은 내용이지만 저는 그 대학생 때 학부 때 제가 포토샵을 공부를 했었어요. 굉장히 깊게 공부하는 건 아니고 야,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정도까지의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는 포토샵은 있는 줄도 모르죠. 사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화학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 중에 지인들 중에 이걸 할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아는 형이 한 명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형에게 밥을 사주면서 배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또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나중에 이제 편집 디자인까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어떤 중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고 뭔가 만들게 됐을 때는 그냥 계단과 같아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또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편리성에 대한 겁니다. 편리성. 사람들이 사기 편해야 돼요. 구입을 하기 쉬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공인인증서입니다. 여러분 다 동일하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뉴스에 보면 공인인증서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라고 하지만 이 결제하는 어떤 그런 기업들에서 공인인증서를 계속 요구하게 되면 사람들은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때 이거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는 거지들도 QR코드로 국어를 한다. 그래서 거기로 바로.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이 시대에서 현금을 달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편해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왜 그 매장 같은 데 앉아 있는데 할머니들이 와서 껌 좀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현금이 없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언짢아하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편리함을 역행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금전의 이동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도 사업가에 대한 얘기예요. 사업이라는 얘기는 수익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당연히 되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배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배려. 자, 이 배려 때문에 이 배려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만족도가 달라지는데 자, 제가 강의를 가고 있는 곳 중에서 어떤 곳은 커피와 샌드위치라든가 다과를 제공하는 곳이 있고요. 어떤 곳은 없습니다. 제가 보통 강의하는 게 보통 하루에 8시간 정도 되거든요. 특강 정도만 해서 3시간이고
어떤 과정을 운영하는 건 하루 8시간이에요. 8시간 동안 계속 특별한 어떤 먹을 게 없는 상태로 있는 거는 그분들도 힘들고요. 사실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과정을 운영할 때는 사실은 저는 뭐 좀 맛있는 것들, 또 커피도 어떤 종류의 커피를 내릴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전날에 신경 쓰거든요. 하루 전날. 저는 하루 전날 강의가 있는 날에는 간식을 어떤 걸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 구매 때문에 거의 하루 반나절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그것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다른 데 갔을 때 그렇게 제공을 받으면 사실은 교육을 받으러 갔지만 그런 어떤 간식이나 아니면 또 장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쾌적하고 또 편리하고 또 화장실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교육의 만족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사업도 어떤 특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배려를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괜찮아 그냥 해도 돼. 야,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신경 쓰냐? 그런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그래. 굉장히 잘못된 마인드죠. 오지 말라. 고객을 자기 입장에서 지금 준비해놓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요. 아닌데도 그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불친절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배려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초심에 대한 얘기를 넣어놨어요. 초심. 이 초심은 이번 챕터에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사업에서도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현재 1인 기업으로 하고 있어요. 자, 1인 기업이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없으니까 규모가 작아서 허접해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원을 고용을 해서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그런 사업으로 제 사업을 만들고 싶진 않아요. 자,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저의 상당수에 해당하는 어떤 잡무들을 넘겨야 돼요. 편리해지겠죠? 자, 편리하게 된다는 얘기는요, 제 사업에 뭔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편하게 된다는 얘기는 시간이 예전보다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요.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그 시간들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 준비를 하겠죠. 그렇죠? 그 준비를 하면 제가 이전에 하던 일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수입이 더 크게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강사인데 이런 경우가 벌어진다면 강의를 중단을 하고 강사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의 강의를 돌리는 어떤 중간에 연결하는 에이전시나 뭐 이런 역할의 사업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강사가 아닌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돌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돈들인 거죠. 그러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제가 이 사업을 돌린다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돌려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더 적은 수익을 줘서 내가 더 부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에게도 오래 갈 수 없는 사업이에요. 사람들 가운데서 이야기가 나오죠. 왜 이렇게 수수료를 많이 떼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우리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냐? 우리 안에서 어떤 과정들이 열리는데 이거 무슨 서로 자화자찬하는 모임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사실은 사업을 할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일단은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내가 강사가 되고 강사 일을 하면서 동일한 입장에서 일을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텐츠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만큼 다양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바뀌게 되면 이제 생각을 바뀌게 되고 좀 더 편한 거, 좀 더 수월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욕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초심에서 굉장히 많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다 바뀐다고, 나중에 변화된다고. 지금 이 결심을 바꾸시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랑 사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처음 초심부터 잘못 세운 사람들은 당연히 바꿔야겠지만 올바른, 굉장히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초심이 있었다면 그것을 유지하는 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고민하고 결심했을지라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떻게 변질이 됐는지, 어떻게 안 좋게 됐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안 좋게 얘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심을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오래된 역사가 있는 어떤 교육기관, 어떤 사업가, 이게 자부심이 아니라고요. 망하면 끝입니다. 오래됐다는 얘기는 효심이 변할 가능성도 그동안 더 많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발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거를 사업을 하면서 더 알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전. 자, 제가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연락이 오고 이런 것도 하면 어떻겠냐고 하기도 하고 이걸 하다가 이런 것도 만들어 보게 되고 하게 되잖아요. 제가 현재 하는 사업 중에 출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이 출판 일을 계획을 한 건 아니었어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할 줄도 모르고 욕심을 내지도 않았고 전혀 생각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게 됐냐면 예상치 못한 발전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결국은 출판까지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책도 그렇게 해서 내게 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출판사도 되고 저자도 되게 된 거예요. 사실 이거 뭐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일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기술까지 알게 되고 이런 사업을 벌리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출판이라는 일을 시작하게 된 거는 이 책에 써놨습니다. 사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유예요. 어떤 출판사에 제가 보기에 너무나 답답하고 불합리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결국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치에 대한 얘기를 써놨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코치는 약간 뭐 코칭을 하는 일, 컨설팅을 해주는 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들인데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조언이 필요해요. 그런데 전 두 가지 다 얘기해요. 필요하기도 하지만 쓸모없는 얘기,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 아니면 너무나 그 업계에 뭐 관행적인 얘기들은 사실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 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업에 매력이 없고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나물에 그 밥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치로서 정말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닌 사람들도 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도움이 되는 사람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꼭 현재 내가 보기에 유명해진 사람의 의견,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케팅을 잘해서 한순간에 유명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나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또 어떤 비즈니스에 여러분이 혹해가지고 거기에 껴서 뭐 열성 팬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런 것들도 좋은 코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벌린 그 사업에, 콘텐츠에 굉장히 몰두를 해야 되고 열심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어느 정도의 모양새만 갖춰놓고 나는 해보겠다. 다들 이렇게 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흔히 이런 얘기 합니다. 원장병이 걸리면 안 된다. 원장병. 어떤 원을 차리게 되면 명함에 당장 원장이 되잖아요. 뭐 대표가 되잖아요. 그럼 병에 걸린다고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중요한 건 매출이지 그리고 장래성이지 당신의 지금 직함이 그것을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대표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1인으로 하는 사람들 다 대표죠. 사업자 등록증 내기 굉장히 쉽습니다. 다 대표예요. 그런 것들로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가 있어요. 책에도 제가 뭐 써놨냐면 옷에 대한 얘기를 써놨어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까? 저는 어떤 색깔이 어울릴까? 이런 것을 제가 물어보는 이쪽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물어봐서 이런 것들을 또 조언을 받고 그래서 작년 겨울에는 코트를 하나 사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하면 정말 어울리지 않는 색의 코트를 살 뻔했어요. 그러니까 사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런 거 그래서 도움이 되는 전문가를 내가 좀 알고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나와 있는 이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필요한 분야라면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책 보고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너무나
제가 원했던 부분이라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면 다 연락 좋게 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응원이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빵집들이 있어요. 여러 곳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의 빵집을 제가 이 책에다 넣었습니다. 그 빵집의 이름은 카멜리온이에요. 박종호 대표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지금 나오죠. 가게가 매장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멜론빵으로 특화된 빵집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 책의 뒤에 보면 또 슈톨렌이라는 빵을 제가 넣어놨는데, 자, 제가 매년 겨울이 되면 이곳에서 슈톨렌을 구입해서 먹습니다. 코스트코에서도 팔아요. 그리고 여러 빵집에서 요즘에 되게 많이 팝니다. 근데 이 슈톨렌이 생각보다 비싸요. 비싸게 파는 가게도 되게 많아요. 크기는 작은데. 근데 제가 그 가격 대비 맛을 봤을 때 요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여기서 항상 슈톨렌을 여러 개 사서 먹고 또 선물도 보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제가 만족감을 느꼈잖아요. 이 집의 빵집에 대해서. 그리고 방문했을 때 사장님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여기는 좀 뭔가 믿음직스럽고 신뢰가 가고 맛도 좋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응원을 합니다. 응원을 해요. 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빵집이 잘 돼서 폐점하지 않고 오래오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차적인 목적 뭡니까?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갈 때 그날 아침에 사 가면 좋겠지만, 그러려면은 정말 그 빵집 사장님 전날부터 빵을 집에 들어가지 말고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안 돼서 제가 하루 전날 빵을 사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강의장으로 출발을 합니다. 당일날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맛이 약간 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강의에 참석한 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 방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빵을 사가는데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적인 응원. 이게 뭐냐면, 자, 지속 가능한 컨텐츠가 되려면, 내가 그 사업가가 되려면 누군가는 나를 지속적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만족도를 높여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나도 누군가에게는 지속적인 응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선순환적으로 돌아갔을 때 저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 두 사업가가 같이 잘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제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응원한다고 했잖아요. 저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자, 제가 뭐 이러이러한 비용을 드릴 테니까 저를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맛이 없는데 제가 홍보했다가 무슨 욕을 먹으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들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개인적인 응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았기 때문에 응원하는 거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프랜차이즈 빵집을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몇 군데 이 개인 빵집들을 찾아가고 간식을 살 때도 거기에서 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응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한번 욕심과 기대감을 가지고서 사업을 꼭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더 자세한 얘기는 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 이 시기에 더 잘 준비하셔서 온라인적으로도 더 성공할 수 있는 컨텐츠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